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정말 장기 요양기관의 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관에는 다양한 직종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요양보호사는 항상 그 중심에 있고 어르신과 가장 밀접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이후에 각 기관에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관별 특성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취업을 하게 되지만 그 기관의 특성이 나와 전혀 맞지 않는다면 오래 근무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나 어르신을 모시는 장기요양 기관의 특성상 절대 일반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로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이제 막 취득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급여 등의 부분에서는 정확히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선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시면 일반적으로 3가지 기관 중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바로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양원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급여는 당장 워크넷 등의 일자리 관련 사이트에 검색해 보셔도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보통 19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거나 치매나 인지력 저하 등이 심한 분들이 많으시겠죠. 중증의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2.5대 1의 비율로 어르신을 케어하게 됩니다. 그만큼 손이 많이 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배변 처리나 목욕, 식사 등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케어가 많습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조금은 비위가 상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냄새가 나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남자, 여자의 구분이 없이 목욕도 시켜주실 수 있어야 하겠죠.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단순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입사하게 되면 대부분 몇 달 안에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요양원 근무의 특성 중 한 가지는 야간 근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주주, 야야, 비비 또는 주주, 야야, 휴휴 이렇게 채용 공고에 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주간 이틀, 야간 이틀, 이틀 휴식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많은 요양원이 이런 방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혹 야간 전담을 원하는 요양보호사가 입사하게 되면서 야간 근무가 없는 요양원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의 근무가 되기 때문에 평상적인 근로시간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중환자가 많이 계시다는 것은 일하는 환경 분위기가 좀 처질 수가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해서 활력이 없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 스스로 활력을 가지고 에너지 넘치게 근무하지 않으면 자칫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서 의욕 없는 기계적인 근무 형태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돌아가시는 어르신도 눈앞에서 보실 수가 있고 응급 상황도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근무 환경에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아마 실제로 근무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제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그럼 다른 기관에 비해서 요양원 취업 시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에 비해서 급여가 좀 더 많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주간보호센터 대비 10만원가량 차이가 나게 됩니다. 취업 시 요양보호사 자격증 이외에 부가적인 자격이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거나 컴퓨터 활용 능력이 돼야 한다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기술이 없더라도 근무가 가능한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 스스로의 건강한 몸과 어르신을 모시는 데 스스럼 없는 성향만 가지고 계시다면 충분히 취업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이번에는 주간보호센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다들 아시다시피 어르신이 집에서 센터를 오가는 형태입니다. 일단 어르신들의 신체 건강 상태가 대체적으로 요양원보다는 좋은 편이십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센터의 법적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은 7대1인데요. 요양보호사 1명이 7명의 어르신까지 케어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2021년 기준 183만원에서 190만원 사이에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 업무의 특성을 살펴볼까요? 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는 팔방미인을 선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업무가 그만큼 다양하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어르신에 대한 기본적인 케어는 하실 수 있어야 하고 어르신들의 기본적 신체 상태가 좋은 편이다 보니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어르신들과 호흡하며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주간보호 취업 도전에 실패하시게 되는데요. 바로 운전입니다. 주간보호센터에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운전면허를 취득하시고 운전이 가능하셔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운전을 못하시더라도 채용이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열의 9은 운전이 가능하셔야 채용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탑승해서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을 탑승시키고 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롱면허나 미숙한 운전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센터 상황에 따라서 조리원 선생님이 휴무하거나 할 때 간혹 주방요리 등의 업무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센터 환경에 따라 산책이나 야외 활동도 종종 있을 수가 있고요. 어르신들의 신체 상태가 양호하다 보니 각종 운동기구가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 말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서 더 신경 쓰실 일이 많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정리하면 주간보호센터의 특성은 다양한 업무가 존재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실 요양보호사 입장에서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비록 노인을 모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성향이 좀 더 활발하고 활동적인 분위기에서 근무하기를 원하신다면 주간보호센터가 제격입니다. 또한 요양원보다 급여가 조금 적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평상적 근무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센터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8시간을 근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점이라면 대부분 실제 운전이 가능하셔야 취업이 가능하고 업무 환경이나 성향이 조금 정신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요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재가센터라고도 불립니다. 방문요양보호사의 급여는 보통 시급으로 책정이 되는데요. 11,000원에서 13,000원 사이의 시급이 일반적입니다. 방문요양의 수급자는 신체 및 인지적 상태가 아주 다양합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즉 침상에서 누워서 생활하는 분부터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스스로 가능한 어르신까지 다양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방문요양은 대부분의 경우가 한 분의 수급자에게 3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4시간이나 1시간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 말들은 결국 근무 시간이 딱 정해진 것이 없고 내가 처한 현재 상황과 성향에 맞게 골라서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집단 근무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집단 내에서 근무하는 형태가 성향상 맞지 않는 분들은 방문요양보호사가 제격일 수 있습니다. 수급자인 어르신만 잘 케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근무이기 때문에 근로 외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히 적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어르신의 상태 및 상황에 따라서 근무가 언제든 종결될 수 있다는 점이 불안한 점입니다. 안정적으로 계속적인 근무가 쉽지 않아서 고정적인 급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또한 채용 시 어떤 조건이 필요하기보다는 케어를 받게 될 어르신의 요구사항과 성향에 맞는 분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딱히 어떤 점을 준비해야 채용에 유리하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방문요양보호사의 특성은 근무 시간이 짧다는 점과 고정적인 급여가 쉽지 않고 근무 환경도 자주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또한 수급자의 요구 조건 및 성향에 맞춰서 채용이 된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요양보호사로 취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 3곳의 업무 및 근로상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관마다 많은 특성들이 있고 요구 조건들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많은 조건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을 진심으로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입니다. 그저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요양보호사로 취업을 하시게 된다면 장담컨대 절대 오래 근무 못 하십니다. 그만큼 쉬운 일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면 컴퓨터나 스마트폰 활용은 이제 요양보호사도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기관들이 업무일지 자체를 스마트폰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년 뒤인 2023년도부터는 요양보호사 시험 자체도 컴퓨터로 본다고 하니 이제는 꼭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